아, 오늘은 내가 이렇게 손에 들고 한번 해볼게. 그렇지? 아, 이러다 힘들면은 저거 할 수 있어. 자, 지난 시간에 기단까지는 얘기했냐? 아니면 기단 얘기 안 했냐? 고기압 저기압까지만 얘기했지? 아니요, 고기압. 고기압 저기압까지만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 고기압 저기압 얘기했고, 그러니까 특히 고기압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그 기단.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기단.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 선생님 이게 손에 들고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지? 좀 불편하긴 한데, 자, 이것도 빠르게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이 기단이 이제 결국 날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기단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거랑 그 밑에 나온 이제 계절별 일기도까지 한꺼번에 그냥 쫙 정리합시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외우는 건데, 무턱대고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 기본적인 걸 갖고 외우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영향 주는 기단에 5개가 있죠.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고, 요렇게 하나가 있고, 요쪽에 하나가 있고, 요렇게 하나 있고, 요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5개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시베리아 기단. 그다음에 요거 양쯔강 기단. 그다음에 요거 실제로 오호츠크해라는 바다가 있더라고. 일본에서 조금 위쪽 올라가면은 그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오호츠크해 가고 막 그랬잖아. 오호츠크해 기단. 그다음에 이쪽에 북태평양 기단. 보통은 이렇게 4개 나오는데 하나 굳이 더 얘기하자면 요 밑에 적도 기단. 자, 요 뒤에 나오겠지만 적도 기단은 그냥 태풍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영향을 주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대륙에 있는 애들은 건조한 거고 바다에 있는 애들은 습한 거야. 수증기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나눴을 때 시베리아하고 양쯔강은 어때? 건조한 거야. 얘네들은 일단 건조해. 건조.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바다에 있으니까 다습. 그 다음에 얘도 적도 근처 열대 해상이니까 다습.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는 뭐가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야. 자, 이것도 이렇게 나눠보면 우리나라보다 고위도에 있는 애들은 추울 거야, 그지? 한랭. 자, 시베리아 한랭. 오호츠크의 한랭. 그지?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은 어때? 우리나라 위도가 비슷하니까 뭐야? 온난. 그지? 그 다음에 북태평양이나 적도는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뭐야? 고온. 그래서 위도가 높으면 차갑고 위도가 낮으면 따뜻하다. 대륙에 있으면 건조하고 바다에 있으면 습하다만 알면 이거 굳이 안 외워도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나라에 계절별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우리 앞에서 고기압 저기압 얘기했잖아. 자, 시베리아 기단 일종의 뭐야? 고기압인 겁니다. 북태평양 기단도 따지면 고기압인 거야.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도 양쯔강 이제 시베리아에서 사실 떨어져 나온 놈이라서 이제 선생님 어서 책을 찾아봤더니 교육과정 바뀌면서 얘를 빼자는 얘기도 있더라고. 어차피 얘는 여기서 떨어져 나온 놈이라서 이제 독립적인 기단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어쨌든 우리 교과서상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오호츠크해 기단도 사실 고기압. 얘도 고기압. 자, 태풍이잖아. 적도 기단은 뭐야? 저기압. 얘만 저기압인 거야. 그 다음에 뭐 고기압도 이제 뭐 정체성이냐 이동성이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얘네들은 뭐야? 북태평양하고 시베리아는 정체성, 양쯔강 기단은 이동성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적도 기단 저기압인데 얘도 이제 이동성인 거지. 움직이니까 뭐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다. 그럼 이제 언제 영향 주느냐? 계절별로. 자, 봄, 가을.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게 양쯔강 기단. 그죠? 그 다음에 자, 초여름에 니네 요거는 꼭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우리가 보통 초여름이라 그러면 이제 보통 장마가 떠오르잖아. 그지? 자,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장마 전선을 형성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계절로 이제 초여름이거든. 오호츠크해가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그래서 장마 전선을 형성하는 두 기단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지. 뭐야? 초여름에 이제 오호츠키 기단인 세력이 이제 점점 강해지거든. 근데 북태평양 기단도 슬슬 강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변에서 만나서 일종의 정체 전선에 해당되는 장마 전선을 형성한다 이거지. 그래서 오호츠크의 기단과 네,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장마 전선을 형성한다. 그러다가 얘네가 힘겨루게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얘가 이겨. 북태평양이 이기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여름 이렇게 되는 거지. 여름. 맞지? 자, 그 다음에 적도 기단이 영향을 주는 게 보통 우리 이제 태풍이라 그랬잖아 이거. 태풍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에 뭐 요즘에는 되게 막 뜬금없어지긴 했다만 보통은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태풍이, 그러니까 늦여름 또는 초가을에 영향을 주죠. 이제 늦여름 내지는 초가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 각 계절의 날씨, 자 봄이나 가을에는 어때? 얘가 고기압이잖아. 근데 이동성 고기압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우리나라 쪽에 오면 날씨가 맑은 거야. 가면 고기압 옆엔 저기압이 있을 거 아니야. 흐린 거지. 그래서 봄 가을에는 날씨가 어때? 변덕스럽다 이렇게 얘기해. 양쯔강 기단의 영향으로 날씨가 변덕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보통 가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을 날씨를 나타내는 그 사자성어 있지. 사자성어? 그 가을 날씨 특징을 나타내는 거. 천고마비 계절이라고 표현하지, 그지? 보면 하늘 되게 높아 보이고 막 이러잖아. 그때 이제 양쯔강 기단 영향을 주는 거고, 초여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장마전선 이제 형성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여름이 돼. 자, 여름이 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주거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약간 남쪽에 있잖아. 그래도 그 밑에 있는 일기도를 보게 되면 얘가 고기압이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 저기압이 되거든. 얘가 세력이 강해지면. 그래서 여름철에 일단 뭐 우리 알다시피 뭐 폭염, 굉장히 더운 폭염, 무더위 뭐 이런 거 이제 찾아오고요. 그지? 똑같은 말이다. 폭염, 무더위. 게다가 얘가 이제 고기압인데 우리나라 남쪽에 있고 그때 이제 북쪽이 약간 저기압이 되거든. 그 밑에 일기도 봐봐. 여름철 일기도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이 있고 북쪽에 저기압이 있는 기압 배치를 보인다. 그래서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다 이렇게 얘기하지.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 그래서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부른다 그랬어. 고기압에서 저기압이잖아.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 그래서 니네 여름에 부는 바람 보면 어때? 되게 무덥고 습하지. 무슨 계절풍이라 그래? 남동.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니까. 바람은 항상 불어오는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동 쪽에서 불어오면 남동풍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남동 계절풍이 분다 이렇게 얘기하죠. 남동 계절풍. 그리고 이제 늦여름이 되면은 이제 태풍이 올라오지. 자, 봐봐. 근데 이제 여름철에는 고기압이 이렇게 세력이 확장이 돼 있는 상태거든. 뒤에 태풍에서 얘기하겠지만 얘가 올라올 때 저기압이니까 고기압 쪽은 못 가지.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늦여름하고 초가을에는 적도 기단에 해당되는 이제 태풍이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자 겨울철이 되면은 이제 얘가 영향을 주지. 일종의 고기압이지. 얘가 영향이 세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가 나타나지? 이게 이제 겨울이잖아. 맞아. 얘 겨울. 겨울에 얘가 영향을 주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추운 한파.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파라 그러면 얘 때문은 아니고요. 물론 얘가 이제 차가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춥긴 한데, 보통 한파다 그러면 저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지. 북극. 이게 차가운 공기가 중위도 지방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안 그래도 추운데 더 추워지는 거지. 그 제트 기류라는 게 이렇게 북극 주변을 빙글빙글 감싸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공기가 되게 차가울 거 아니야. 이 주변으로 이렇게 제트 기류가 차가운 공기 내려오는 걸 막아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제트 기류가 약해지는 거야.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이제 약해지면 약간 이제 파동 형태.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중위도 지방까지 내려오면서 우리가 한파주의보, 한파경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지난달에 굉장히 추웠었잖아. 이거. 아무튼 뭐 겨울철 전형적인 날씨가 이제 한파. 그 다음에 앞에서 기단 변질할 때 얘기했지만 얘가 내려오면서 따뜻한 서해 바다 만나면 수증기 공급받아서
기층이 불안정해지면서 폭설 같은 거 이제 내리게 되고요. 맞지? 참고로 서해안에 주로 이제 폭설 내리게 되는 거야. 동해안에 폭설 내리는 거랑 좀 달라. 동해안에 폭설 내리는 건 여기 태백산맥이 있지. 이쪽에서 공기가 이렇게 이동해 오다가 태백산맥에 막히면 여기 폭설 내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 시베리아 기단에 의해서 폭설 내리는 건 서해안에 폭설 내리는 걸 말합니다. 알겠니? 동해안에 폭설 내리는 거랑 조금 다르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동해 쪽에서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이동해 오다 보면 여기 막힐 거 아니야. 산 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구름 만들어지면서 동해안에 폭설 막 내리게 되거든. 그러니까 요 폭설은 서해안 쪽에 내리는 폭설 말한다. 어제는 뭐 전형적인 겨울철 날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고기압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이 저기압이 되거든. 그래서 얘는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쪽에 고기압이 있고 동쪽에 저기압이 있는 형태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요. 그래서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를 보인다. 그럼 바람이 어떻게 불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그랬지? 게다가 등압선에 비스듬하게 불어요. 니네 거기 밑에 겨울철 날씨 봐봐. 우리나라 지금 서쪽으로 고기압이 있잖아. 자,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봐봐. 이렇게 불어. 북서계절풍이 분다 이렇게. 그래서 겨울철에는 저쪽 시베리아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바람이 굉장히 차갑고 칼바람이라고 표현하지. 건조하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북서 계절풍이 분다. 자, 내가 칠판에 지금 그리진 않았지만 그 밑에 나와 있는 일기도도 같이 참고를 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고, 특히 니네 일기도 나올 때 얘가 태풍이잖아. 태풍 같은 경우에 그 등압선이 굉장히 촘촘하게 그려져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일기도상에 얘가 보인다. 그럼 계절이 언제다? 늦여름, 초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초여름이다 그러면 일기도상에 장마전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장마전선이 이렇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동서방향으로 길게 그려져 있으면 아, 장마전선이구나. 계절로는 초여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뭐 일기도 그리진 않았지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서 전선이라는 거 나와요. 전선.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여러 기단들이 있잖아. 기단마다 성질이 좀 다른 거잖아. 그러면 그런 서로 성질이 다른 기단들이 만난 거야. 만나면 어때? 공기니까 섞이겠지만 처음부터 섞이지 않단 말이야. 얘네가 어느 정도는 경계를 이뤘다가 온도가 비슷해지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전선이야, 전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어떤 경계를 이룬 것이고, 그 경계가 지면하고 닿은 지점을 우리가 전선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물도 마찬가지야. 근데 물 갖고 수조에 물을 담아놨어. 가운데 유리로 칸막이 해놓고 한쪽에는 뜨거운 물, 한쪽에는 차가운 물 넣어놓은 거야. 구분 안 되니까 뜨거운 물에다가는 빨간색 잉크 풀어놓고, 여기다 이렇게 어디 갔어? 빨간색 잉크를 이렇게 이제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차가운 물에다가 파란색 잉크 풀어. 그 다음에 칸막이 제거합니다. 제거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투명할 때는 사실 안 보이니까 구분이 안 되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경계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뜨거운 물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좀 작고 차가운 물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조금 크고 온도가 이제 낮고 이러다 보니까 얘네가 바로 섞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경계를 이루는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공기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하고 여기가 지면이라고 하고 여기가 따뜻한 공기고 차가운 공기라고 하면 얘네가 양쪽에서 이렇게 이동해 오다가 만나면 온도가 서로 다르니까 처음에 안 섞이게 경계를 이룬단 말이야. 그럼 그 경계가 지면하고 닿은 요 지점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전선. 그럼 그때 그 경계면에 해당되는 건 뭐라 부른다? 전선면 이렇게 부른단 말이지.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온도가 이제 비슷해지면 열이 이동하니까 비슷해지면 결국에는 섞여 버리겠지, 그지? 이게 전선이다. 전선 세 가지 나오지. 대표적으로 한랭전선, 온난전선, 네 가지구나. 폐색전선, 정체전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지. 자, 한랭전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림만 잘 받으면 되겠지. 뭐 전선이 뭐다라는 건 알았으니까. 그리고 참고 전선이 요 지면을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지.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자꾸 밀고 온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게 올라가면서 이제 계속 이게 전선이 이게 밀려간다고 점점점. 그지? 전선은 이동합니다. 지면을 따라서 전선 이동하게 되는데 한랭 전선이 왜 이게 한랭이란 말에 벌써 이미 한 50%는 들어 있는 거야. 춥다는 얘기잖아. 따뜻했는데 전선이 지면을 따라 지나가. 자, 그러니까 요 그림 중요하다 그랬다. 한랭 전선. 자, 이쪽에 차가운 공기가 있고 이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어. 자, 물론 이제 공기가 둘 다 움직일 수 있지만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따뜻한 공기 쪽으로 온다고 해보자고. 만나면 어떻게 되겠냐?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차가운 놈은 만나면 바로 안 섞이고 경계 이룬다 그랬죠? 경계를 이뤘는데 차가운 놈 무거우니까 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맞지? 따뜻한 놈은 경계면을 따라 올라가려고 하겠지. 그때 요 지점, 여기가 바로 뭐다? 한랭전선인 거야. 그럼 왜 한랭전선이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따뜻한 공기 안에 이렇게 있었다고 하자고. 나 지금 따뜻하다고. 근데 전선이 차가운 공기가 계속 밀고 오는 거지. 경계를 이루면서 계속 밀고 오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나가거든. 그럼 전선이 쭉 지나가잖아. 그래서 만약에 전선이 나를 지나간 거야, 이렇게. 여기가 지금 그럼 이제 나는 따뜻한 공기 안에 있다가 차가운 공기가 나를 덮어버렸잖아. 전선이 나를 지나가고 나면 기온이 내려가잖아. 추워지니까 한랭전선인 거야. 그래서 자, 특징. 요 그림 잘 봐야 돼, 그림. 요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접근하면서 파고든다. 그 결과 차가운 공기는 하강하고 땅 쪽으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는 그 경계면, 전선면을 따라서 상승한다. 상승하면 뭐가 생겨? 구름 생기는 거야. 단열 팽창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구름이 생기죠, 이렇게. 근데 이 그림에 지금 왜 중요하다 그랬냐면 전선면이 조금 기울기가 급하죠. 그러니까 공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구름이 되게 두껍게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그 결과 이제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 폭은 좁은데 비가 많이 오는 소나기 같은 거 내리게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뭐 악기상에도 나오죠. 뇌우 같은 거,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같은 게 이제 쏟아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자, 한랭전선 일단 전선면의 기울기가 어떻다? 급하다. 맞지? 그러다 보니까 그 전선면을 따라서 공기가 급하게 상승하면서 저군형 구름이 발달하게 된다. 이거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 저군형 구름이라 하지. 저군형 구름이 발달하게 되니까 만약에 비가 온다면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맞지? 자, 그런데 전선이 이동한다 그랬잖아. 그럼 구름이 어디에 전선의 이동 방향의 뒤쪽으로 생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전선 뒤쪽으로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전선이 그래서 관측자를 지나가고 나면, 통과하고 나면 결국 차가운 공기가 나를 덮게 되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간다. 맞아? 자, 기온이 내려가면 니네 이것도 그냥 외워두면 좋아. 기온하고 기압은 항상 반대야. 왜냐면 따뜻한 공기는 자꾸 공기들이 위로 발산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차가운 공기가 나를 덮으면 나 있는 쪽 공기들이 모일 거 아니야. 기압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기온하고 기압은 항상 반대야. 그래서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낮아지는데 기압은 오히려 올라간다. 알겠니? 그 다음에 사실 이거 육안으로 보이는 거 아니지. 전선이 나를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는 일단 첫 번째는 기온.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 전선 나 지나간 거야.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풍향이 변해. 풍향이 변합니다. 여기다가 풍향 표시. 이거 풍향은 좀 이따 나오는 온대저기압 그림을 이해하면 그래서 이때 이랬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 그죠?
자, 차가운 공기 쪽은 바람이 무슨 바람이 불고 있냐면 요렇게 북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 쪽은 남서풍이 불고 있거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선이 통과했는지 어떻게 하냐, 바람이 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남서풍이 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풍향이 북서풍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한랭전선이라는 전선 이런 특징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한랭전선으로 나오는 온난전선 있죠. 온난전선. 그럼 얘랑 비슷하겠지. 따뜻해지니까 온난전선인 거지. 그럼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이번엔 반대야. 이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는 따뜻한 공기 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접근하는 거였다면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림은 똑같이 이렇게 그려. 그림은 똑같이 이렇게 그리는데 이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접근하고 있는 거고 이쪽에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만나면 어떻게 돼? 얘는 만날 때 차가운 공기가 접근해서 만나면 얘가 무거우니까 파고들지만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가볍잖아. 밀도가 작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만나면 그냥 그 차가운 공기 위로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그냥 올라가 버려. 이런 그림이 되죠. 그럼 이 그림상에서 여기가 뭐야? 여기가 전선인 거야. 그지? 여기가?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지금 밀고서 오는 거니까 요 전선이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동하긴 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어. 춥지. 차가운 공기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자, 온난전선 여기까지 간 거야. 이렇게 이동해서 간 거야. 그럼 나는 이제 따뜻한 공기 안에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온난전선을 기준으로 걔가 이동하는 방향의 뒤쪽으로는 따뜻한 공기니까. 그럼 기온이 올라가잖아. 전선이 나를 지나갔더니 기온이 올라가. 그래서 온난전선인 거야. 자, 이것도 그림이 중요하다고. 그림이 항상 이렇게 나오지. 그치? 물론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지는 않지. 그냥 이 특징을 가지고 문제가 나오긴 한다만. 그래서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죠. 전선면의 기울기가 한랭전선에 비하면 완만하고요. 그죠? 완만하고. 그 다음에 자,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완만하게 올라가니까 얘가 구름이 이런 식으로 뭐야? 나는 이렇게 그냥 사실 이런 식으로 뭐야? 옆으로 쫙 퍼지는 층운형 구름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층운형 구름이. 그죠? 그래서 층운형 구름이 발달을 하게 되고, 왜냐면 위로 상승을 많이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보다는 수평 방향으로 발달한 층운형 구름이 발달하게 되고, 자, 비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일단 비가 내리는 범위는 좀 넓겠지. 옆으로 구름이 쫙 퍼지게 되니까. 그리고 주로 양은 많지 않겠지. 이슬비. 그래서 넓은 지역에 이슬비 또는 이제 뭐 문제에 따라서는 지속적인 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죠? 근데 그 비가 전선이 가는 방향 쪽으로 내리죠. 그래서 한랭전선 전선 뒤에서 비가 왔다면 온난전선은 전선의 앞에서 이렇게 비가 온다. 맞지? 그래서 방금 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 높아진다고. 그래서 따뜻해지니까 온난전선이라고. 기온이 높아지면 기압은 어떻게 된다고? 반대로 내려간다. 기압이 낮아진다. 기온하고 기압 그냥 반대로 외우고 있으면 된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바람의 풍향이 변하게 되거든. 그럼 여기서 요 따뜻한 공기 쪽은 남서풍인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차가운 공기에 있을 때는 남동풍이 불고 있거든. 그래서 바람이 남동풍이 불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갑자기 풍향이 남서풍으로 변하면 그러면서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온난전선이 지금 나를 지나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 이거지. 이제 자, 얘네들 지도상에다 이제 기호로 표시하겠지. 기호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 빨간과 파란이 있어. 어떤 게 따뜻해 보여? 우리가 보통 따뜻한 거 뜨거운 건 빨간색 표시하고 차가운 건 파란색으로 표시하잖아. 자, 그러니까 한랭전선은 전선 지도상에다 이렇게 선 그리고 뭐야? 이렇게 파란색으로 삼각형 한 칸씩 띄워서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리지.
그죠? 그러면 그 삼각형 모양을 그린 쪽으로 한랭전선이 이동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니네가 모두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전선 기호만 나왔을 때 봐봐. 전선이 일로 갈 때 그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있지? 그러니까 이 전선의 앞쪽으로 따뜻한 공기, 뒤쪽으로 차가운 공기 있다. 요거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온난전선 같은 경우 지금 분홍색이긴 한데 이거 빨간색이라고 생각하면은 마찬가지 빨간색으로 이동하는 방향 쪽으로 빨간색 반원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동하는 쪽으로 얘는 이제 차가운 공기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온난전선 기호 앞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있는 거고 뒤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비 내리는 범위를 표시하면 그러니까 전선 기호 나오면 항상 비 내리는 범위 표시하는 게 좋지. 얘는 전선의 뒤쪽으로 좁은 지역에 비가 온다 했으니까 이렇게 B금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온난전선은 그 앞쪽으로 넓은 지역에 비가 온다 했으니까 이렇게 비 내리는 범위 또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또 이동하긴 하는데 지면을 따라서 이동 속도가 달라. 누가 더 빠르다? 한랭전선이 더 빠르더라는 거야. 그러면 한 지역에 한랭과 온난이 동시에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니네 요런 그림 있잖아. 요런 그림.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뒤에 이제 온대저기압에서도 나오니까 자, 요 어느 지역인데 요쪽에 예를 들어서 차가운 공기가 있고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있고 여기에 차가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그지? 성질이 다른 공기가 이렇게 세 개가 모여. 근데 얘네가 다 움직여. 차가운 공기 이쪽으로 움직이고 따뜻한 공기도 이쪽 이렇게 움직여. 그럼 여기서 요 그림에 요거 뭐가 되는 거야?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움직이니까 요거 한랭전선인 거지. 맞아? 한랭. 요거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올라타고 있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온난전선 되는 거죠. 그럼 얘네가 가는데 누가 더 빠르다고? 한랭이 빠르다고. 빠르니까 같은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지. 그러면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겹치겠지?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전선이 뭐다? 폐색전선이 됩니다. 알겠니? 자,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이동속도가 빨라서 한랭과 온난이 겹쳐져서 만든 거예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쳐져서 만들어진 거. 뭐 때문이라고? 얘가 빨라서. 이게 온대저기압하고 관계가 있다니까. 온대저기압에는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다 있거든. 근데 걔네가 가다 보면 온대저기압과 함께 이제 이동할 거 아니야. 같은 방향으로 하다 보면 결국엔 폐색전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폐색전선은 사실은 이제 전선이 거의 섞이는 단계.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이제 온도가 비슷해서 거의 소멸되는 단계 때 나타나는 전선인 겁니다. 폐색전선은. 그래서 기호는 어떻게 쓰느냐? 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둘 다 같은 방향 가는 거잖아. 같은 쪽으로 한랭전선 기호와 온난전선 기호를 그냥 같이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온난전선을 그렸다. 그럼 온난전선이 지금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럼 한랭전선도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 같은 방향 쪽으로 한랭전선 기호를 그 사이사이에 그려주면 되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폐색전선 기호야. 자, 비 내리는 구역은 이거 각각의 거 더하면 되잖아. 그럼 봐라. 한랭전선 입장에서 뒤쪽으로 좁은 지역에 비가 와야 되겠지? 온난전선 입장에서는 앞쪽으로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이렇게 오겠지? 그러니까 결국 폐색전선 기호만 놓고 보면 앞뒤로 비가 다 오는 거지. 맞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폐색전선 기억해 두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뭐가 있지? 정체전선이라는 게 있죠. 정체전선. 자, 정체전선 하면 무조건 딱 두 개만 떠올리면 되지.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그죠?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뭐냐면은 한 곳에 이게 이런 전선들 움직인다 그랬잖아. 근데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정체전선인 거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정체전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뭐 우리가 말하는 장마전선이 되는 거죠. 장마전선.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장마전선 형성하는 두 기단, 다시 얘기하면 뭐하고 뭐가 있다? 오호츠크의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 얘네 둘이 만나서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에 이걸 만들게 된다 이거지. 얘는 기호하고요. 장마전선이 기호하고 그 항상 문제에서 구름 사진 나오거든. 그거만 잘 이해하면 되지.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지? 뭐 이제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돼 있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 오호츠크 기단이 있어. 그지? 이쪽 아래쪽에 북태평양이다. 그러니까 위쪽에는 차가운 공기고 아래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건데 오호츠크 기단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애고 북태평양이나 따뜻한 애는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근처에서 서로 만난 거지. 근데 기호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 위에 있는 차가운 오호츠크 기단은 한랭전선으로 표시하는 거야.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북태평양 기단은 온난전선기로 표시하자면 자, 온난전선 아래에서 위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고 할 거냐? 그럼 북쪽 방향으로 온난전선기로 이렇게 표시해. 그 다음에 오호츠크 기단 내려오려고 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그 방향 쪽으로 한랭전선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호 헷갈리면 안 되겠지? 얘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기호가 같은 방향 쪽으로 겹쳐진 거고 회색은 반대인 거지. 반대. 그죠?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원리대로 그냥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구름 사진 나오지. 구름 사진. 구름 사진 나오면 어떻게 되죠? 자, 이것도 똑같아. 한랭전선 입장에서 뒤쪽에 비가 오거든. 그지? 한랭전선 입장에 뒤쪽에 비가 와. 온난전선 입장에서 그 앞쪽으로 비가 오거든. 그러니까 전선을 기준으로 전선의 북쪽에서 주로 비가 내리게 됩니다. 니네 거꾸로 이제 뭐가 구름 사진이 나오지. 우리나라를 동서방향으로 길게 가로지는 구름 사진 나오면 그 구름의 남쪽에 전선이 있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전선을 기준으로는 북쪽에서 주로 비가 오랜 기간 동안 한 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내리게 된다. 요거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네? 장마전선 정체전선의 일종이고 두 기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장마전선에서 구름 사진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오니까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기호만 좀 잘 봐두시면 되겠더라 하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거기 아니다 요거는 뒤로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야? 온대저기압 얘기 나오지. 온대저기압. 그지?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도 그냥 온대저기압의 그 특징만 후딱 정리를 합시다. 알겠지? 뭐 우리 뭐 이미 다 한 번씩 배운 바 있는 내용이니까 후딱 정리하고 자 그래서 이제 저기압을 우리가 두 개를 배워. 온대저기압하고 열대저기압 두 개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지. 이제 고기압도 종류가 있는 것처럼 저기압도 종류가 있는 거지. 다만 이제 온대저기압이냐 열대저기압이냐는 이제 생성되는 장소 가지고, 그지? 그러면 특히 이제 온대저기압은 지금 얘기한 이 전선들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 있는 거야. 자, 온대저기압. 요 온대저기압 특징만 좀 얘기하고 뭐 날씨 변화는 잠깐 쉬었다가 또 합시다. 자, 온대저기압 일단 어디서 생긴다? 온대지방. 자, 생성되는 장소. 온대지방 내지는 한대 전선대라고 하는 거. 그지? 한대 전선대. 자, 그 다음에 뭐 거기 보면 이제 그 온대저기압의 뭐 생성과 소멸에서 이제 그림이 한 6개 정도 쭉 지금 단계별로 나와 있는데 에너지원도 중요하지. 에너지원은 뭐죠? 에너지원. 자, 온대지방 혹은 한대지방 위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고 아래쪽엔 따뜻한 공기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려고 할 거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려고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전선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온대저기압이 형성되는 거거든. 그래서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 물어보면 그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무슨 차이? 포텐셜 에너지 차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그냥 에너지 원이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방금 말할 때 얘기했지만 얘는 특징이 뭐다? 전선을 동반한다는 거지. 우리가 앞서 배운 한랭전선, 운난전선 둘 다 가지고 있고, 그죠? 전선을 동반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온대저기압이 생성되는 곳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거든.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진 이후에 편서풍이 어디로 불어? 일반 편서풍이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도상에다가 이제 저기압이니까 여기 이제 온대저기압 이렇게 된단 말이야. 좀 이따 그리겠지만 전선을 동반하고 있어서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온대저기압 그림을 보면은 항상 왼쪽에는 한랭전선, 오른쪽에는 온난전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 그래서 자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다 그러면 편서풍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불기 때문에 그 편서풍의 영향으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해간다. 그럼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떠올려야 돼. 그럼 봐 지금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한랭과 온난이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가다 보면은 한랭이 더 빠르니까 한랭하고 온난이 겹쳐지겠구나. 그러면 회색 전선이 만들어지겠구나. 아 그러면 또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 온대저기압이 다시 소멸되겠구나. 요거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지? 그리고 일단 전선을 동반해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는 거. 그리고 저기압이니까 저기압.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그러면 사실은 요 한랭전선, 온난전선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 온대저기압에서 이제 날씨 요거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거만 정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태풍으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알겠지? 잠깐 쉬도록 할게요.